나이가 들고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살이 많이 쪘습니다. 과자나 이런 걸 먹으면서 TV를 보다가 스르륵 잠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은 찐 것이죠. 그러면 나이살이 나이 먹어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가만히 두면요 온갖 질병을 일으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통풍, 암까지 일으켜요. 안녕하세요. 스터디형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분당에서 나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이고요.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의 시절 그리고 30대 중반까지 같은 체중을 쭉 유지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살이 안 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살이 안 찔 줄 알고 아무거나 막 먹고 그리고 불건강한 생활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살이 많이 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당뇨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지도 않고 마구마구 먹는 바람에 저도 갑작스럽게 살이 많이 쪘습니다. 뭐 5kg 이상이 찌면서 또 당화혈색소라고 있는데 이 당뇨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것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저는 비만 클리닉, 다이어트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운동하세요, 이렇게 먹으세요 하면서 저 스스로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중년에 살이 찌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저 스스로도 많은 것을 체험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다이어트 방법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정말 많습니다. 정제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정제라는 말은 곱게 갈아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밀을 갈아내면 밀가루가 되고요. 우리 현미를 갈아내면 쌀가루, 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아내면요 참 맛있죠. 그런데 우리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는데 위와 소장을 통과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라간 혈당을 잡아내려서 이 혈당을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서 이것을 세포 안에 저장하는 이런 게 기본 기전인데 너무나 빠른 혈당, 너무나 높은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 몸의 세포에 저장을 하고 남은 부분은 고스란히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비만의 원인인 것이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제 탄수화물을 줄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나쁜 것은 알지만 우리가 배가 고프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주로 정제된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침 11시 정도에 배가 갑자기 고파서 손에 잡히는 것을 먹었다. 그럼 주로 초콜릿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또 주스라든지 이런 걸 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엄청나게도 혈당을 많이 높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미리미리 이 정제된 탄수화물 말고 다른 단백질류의 간식을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꾸 먹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혈당 스파이크라 그래서 혈당이 쫙 올라가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혈당이 인슐린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또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극심한 배고픔과 허기짐을 느끼면서 다시 단맛이 나는 이제 음료수나 초콜릿 같은 걸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퇴근 후에는 진료를 하루 종일 보다가 퇴근 후에 들어가면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과자나 이런 걸 먹으면서 TV를 보다가 스르륵 잠들고 이런 생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은 찐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녁 식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서 견뎌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허전하고 입이 심심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우울함까지도 오게 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간식이 꼭 필요하다면 단백질류의 간식을 먹으면서 조금씩 버텨나갔어요. 3개월, 6개월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의 버릇으로 습관으로 이제 체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제된 탄수화물 거의 먹지 않아요. 아침도 거의 단백질 위주로 먹고 점심에는 샐러드 하나 먹고 중간중간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고맙다고 사오시는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고 간호사들 나눠주고 저는 이제 주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주로 하고요. 탄수화물은 주로 통곡류라든지 현미 밥이라든지 잡곡밥 같은 거를 위주로 먹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제 탄수화물을 줄인 것이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다이어트가 되었고요.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저도 다이어트도 잘 되는 몸으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이에요. 저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을 때는 이렇게 총 칼로리만 줄이면 되지 먹는 시간이 무슨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 얘기가 이제 천천히 나오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주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고 현대인들에게 또 저에게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녁 식후 이후에는 정말 물 외에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처음에는 물론 힘들었지만 천천히 이제 실천을 해갔어요. 그랬더니 내 몸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물 위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12대12 단식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 가볍고 아침 식사도 맛있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몸으로 바뀌는 것을 스스로 느꼈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14대10, 16대8까지 간헐적 단식을 점점점 늘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내 몸에 췌장을 쉬게 해주고 우리 몸의 대사를 정상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무 때나 먹는 습관,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야식 문화가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아무 때나 시켜 먹을 수 있고 또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되면서 엉망이 된 이 대사의 문제를 정상화 시켜준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간헐적 단식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였던 것이 다이어트 하는데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아침에 뭔가 먹고 나갔는데 11시 정도 되면 배가 고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 혈당 스파이크에서 저혈당 부분으로 빠질 수 있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정말 손이 가는 대로 아니면은 주변에 누구한테 부탁해서 나 당 떨어졌어. 뭔가 있어? 한 좀 줘봐. 그러면은 대부분 나오는 것이 초콜릿 바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 줄 거예요. 이런 거 먹으면 또 혈당이 반짝하게 올라갔다 뚝 떨어집니다. 이게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이것을 만들지 않고 혈당을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준비해 놓을 것 말씀드릴게요. 저는 2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현재 먹고 있는 거고 무가당 두유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유를 만들 때는요, 당을 하나도 넣지 않고 아무것도 넣지 않은 채 두유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두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의 당을 갖고 있긴 하지만 무가당, 무청과 두유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스트링치즈라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분들 많이 드시는 이렇게 소세지처럼 하나씩 까서 먹게 나온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씹어 드시면 식감도 좋고 포만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배가 고플 때는 무가당 두유와 스트링 치즈를 하나씩 드시면 상당히 좋고요. 스트링 치즈는 천연 치즈, 자연 치즈라고 이름이 붙은 것을 구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첨가물과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하니까 자연 치즈와 천연 치즈를 잘 골라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는 이유는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성장 호르몬의 감소예요. 이 성장 호르몬의 감소는요, 성장 호르몬 이러면은 아이들에게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인이 돼서도 성장 호르몬은 나오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의 내장 비만을 없애고 사지 말단으로 지방을 퍼지게 하고 몸의 대사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젊을 때는 상당히 좋아서 근육도 잘 유지가 되고 뱃살도 안 쌓였는데 성장 호르몬이 이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성장 호르몬이 보통은 20대 이후에는요 10년마다 14.4%씩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면 20대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감소는요, 다이어트를 망치게 하고 뱃살을 나오는 주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은 떨어지고 이 성장 호르몬 때문에 뱃살이 나오고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성호르몬이에요. 1번, 2번 다 호르몬 쪽이죠. 그래서 이 성호르몬은 여성은 에스트로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특히 여성에서 이렇게 보면요. 여성이 폐경기를 맞게 되면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나쁜 짓도 안 했는데 1년에 0.8kg씩 증가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억울하죠. 여성 호르몬이 많았을 땐 괜찮았었는데 폐경된 것도 서러운데 0.8kg씩 1년마다 찐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의 감소는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감소가 되면서 이제 살이 찐다는 것이죠. 그리고 폐경이 되면요, 이 잘록했던 허리 부분에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장 비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이 내장 비만이 점점 더 증가하고 근육이 감소되는 거로 돼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는요, 기초 대사량의 감소예요.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은요, 자동차로 말하면 연비 같은 거예요. 자동차는 기름을 적게 먹는 차가 좋은 차죠. 그런데 사람으로 따지면 기름을 적게 먹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태워야지 살이 빠지는데 이 기초 대사량이 젊었을 때는 되게 높아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태우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활동을 하고 대사를 했을 때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의 감소도 중요한 이제 뱃살을 찌게 하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근육량은요, 우리가 30대를 정점으로 찍고요, 40대 이후에는요, 매년 1%씩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80대에서는요, 젊은 층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로 돼 있어요. 기초대사량의 감소와 근육량의 감소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근육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나이살이 찌는 이유는요, 첫 번째 성장 호르몬의 감소, 두 번째 성 호르몬의 감소, 세 번째 기초대사량의 감소, 네 번째는 근육량의 감소야. 그런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유독 뱃살이 찐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이런 네 가지 원인이 모두가 다 복부의 내장 비만을 증가시키는데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게 만듭니다. 특히 중년 여성 같은 경우는요, 폐경기를 맞으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배가 나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살이 나온다고, 그러면 나이살이 나이 먹어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가만히 두면요, 결국 이 내장 비만은요, 온갖 질병을 일으킵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면 결국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통풍, 암까지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장 지방이 쌓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중년과 노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